여러분, 요즘 주식시장이 너무 변동이 심하죠. 나스닥이 떨어지고 있고 한국 증시도 잘 오르다가 조정이 나오고 있는 시점이고요. 엔비디아, 테슬라 변동이 모두 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불확실한 시장에서도 반드시 우리가 지켜야 될 주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주식들은 AI, 전기차, 에너지, 그리고 트럼프 시대의 중심이 되는 에너지이기 때문입니다. 힌트를 드릴게요. 이 에너지는 전기차, 데이터 센터, AI에 꼭 필요한 연료이고요. 트럼프가 미친 듯이 밀고 있는 핵심 산업입니다. 그 정답은 바로 LNG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이 현대차증권의 리포트와 키움증권 리포트를 참고해서 여러분들한테 영상을 공유드립니다. 요즘 트럼프가 관세를 무기 삼고 있죠. 근데 여러분들은 왜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트럼프가 취임하자마자 바이든 행정부가 고수해온 LNG 신규 수출 허가 중단 조치를 재개했고요. 거기다 에너지 비상사태까지 선포하면서 미국이 에너지 패권국이 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여기서 끝이 아니죠. 여러 나라에 걸치면서 관세를 압박하고 있는데요. 이 관세 단순히 보호무역 정책이 아닙니다. 트럼프가 뭔 말을 하고 있냐면은 관세를 피하고 싶다면 미국산 LNG를 더 사라고 압박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나오는 기사가 보시면 미국 원하는 알래스카 LNG 개발 관세 압박 풀 대응 카드 되나? 자연스럽게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서도 관세를 압박 풀 카드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미국이 최근에 이제 알래스카 LNG의 이 프로젝트에 한국과 일본이 수조 원을 투자할 것이다. 수조 달러를 투자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죠. 결국 계속 트럼프가 진행하고 있는 거는 LNG입니다. LNG. 그래서 어떻게 보면 관세는 LNG 수출을 강제하는 협상 카드라고 여러분들이 해석하시면 돼요. 여기 리포트에서 보시면 실제로 일본과 인도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 압력을 회피하기 위해 미국산 LNG 수입 확대를 약속했다고 얘기하죠. 중국에도 마찬가지로 관세를 걸었는데 중국은 미국의 LNG에 오히려 관세를 매겨버렸죠. 사실상 이제 중국에 수출하는 미국의 LNG 비중은 2%밖에 안 되지만요. 그 유럽 같은 경우에서도 러시아산 가스를 줄이고 미국 LNG 이 에너지로 좀 눈을 돌리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여기서도 관세를 가지고 LNG 수출을 강제하는 협상 카드로 활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만큼 트럼프가 현재 LNG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른 면에서 AI 전기차 시대에서도 LNG가 필요합니다. 현재 AI와 데이터 센터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전기 사용량이 급증하고 있죠. 그리고 전기차가 확산이 되면서 충전 인프라 확장이 필수적이고요. 그리고 트럼프가 해외로 나간 공장들, 해외로 나간 기업들을 미국으로 유도를 하고 있는데 복귀를 시키고 있죠. 복귀했을 때 당연히 이제 전력도 그만큼 필요할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원전은 건설하는데 10년 이상이 걸리고 태양광 풍력 같은 경우에서는 날씨 따라서 변동성이 커서 단점이 존재하죠. 결국 넘쳐나는 수요에서 가장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건 현재 LNG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I, 전기차, 이 산업적인 수요도 있는 와중에서 트럼프가 적극적으로 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대 흐름 속에서 수혜를 받을 LNG에 대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석유가 세상을 지배했다면 이젠 LNG가 새로운 왕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첫 번째, 더 깨끗해요. 석탄보다 이산화탄소 배출이 50%가 적고요. 최근에 이제 몇 년 사이에 공급이 늘어나면서 가격이 싸졌습니다. 그리고 미국산 LNG는 목적지 제한이 없어서 수요 많은 곳으로 자유롭게 팔 수 있다. 즉 자유롭다인데요. 이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예전에 LNG 시장 같은 경우에서는 꽉 막힌 시장이었습니다. 카타르나 호주 몇몇 나라만 가스를 팔았고요. 그래서 한국이 카타르에서 LNG를 샀다면 오직 카타르에서 산 거는 한국에서만 써야 했습니다. 즉 내가 판 가스는 너만 쓸 수 있고 네가 약속한 양만큼 무조건 사야 해. 가격은 석유 가격에 맞춰서 결정할게. 이런 형식이었어요. 그래서 구매하는 입장에선 너무 경직된 조건이었죠. 근데 이제 미국산 LNG에서는 그런 경직된 조건들이 아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산 LNG를 사면 이제 수요가 높은 일본이나 그리고 중국, 다른 나라 애들에서 더 비싸게 팔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LNG가 어떻게 보면 하나의 트레이딩 상품이 되게 된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한국에서는 겨울에 LNG가 많이 필요하고요. 호주에서는 여름에 LNG가 많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이 트레이딩 기업들, LNG를 사고 파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서는 이런 계절적 차이를 이용해서 한국에서 LNG가 적게 필요한 여름에 사서 호주에
호주에 팔아버리고 호주가 겨울에는 LNG가 그닥 많이 필요했는데 호주에서 이제 LNG를 사서 이제 한국에 파는 이런 거래들을 이제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는 일물일가가 통용되지 않는 시대라고 합니다. 즉 동일한 물건은 하나의 가격으로 거래된다는 뜻인데 이게 통용되지 않는다, 먹히지 않는 시대라고 하는 건데요. 왜 그럴까요? 관세나 무역 장벽이 높아지게 되면 같은 상품이라도 국가마다 다른 가격으로 거래가 됩니다. 이러한 이제 환경에서는 상사, 트레이딩 하우스가 투자 매력을 크게 높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 워렌 버핏이 일본의 5대 상사의 지분을 추가로 확대할 것이고 장기간 보유할 예정임을 암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의 이 관세 전쟁으로 인해서 오히려 수혜를 볼 수 있는 곳이 상사 쪽이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미국에서 아시아로 LNG를 보내려고 한다면 반드시 한국과 일본을 거쳐야 돼요. 한국과 일본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LNG 저장 시설을 보유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LNG 주차장으로 미국에서 오는 LNG를 임시로 저장했다가 필요한 곳으로 보낼 수 있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 인프라를 지금 현재 갖추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이제 계속 알래스카 LNG 투자를 요청하고 있고 미국은 이제 한국과 일본을 LNG 허브로 이용할 심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연관된 종목을 관심 있게 체크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트레이딩과 관련된 기업은 SK이노베이션, 그 다음에 포스코 인터내셔널 이런 기업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국내 최대 LNG 터미널을 보유하고 있고요. LNG를 보관하고 거래하는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업입니다.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2026년까지 미국, 호주에서 350만 톤의 자유 계약 물량을 확보한 바가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트레이딩과 관련된 기업은 이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S&T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LNG 발전소에서 이제 필수 장비를 공급하고 있는데 그게 공랭식 열 교환기입니다. 열을 식혀주는 건데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70%를 차지하는 독보적인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24년에서는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고 데이터 센터가 많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S&T 에너지 같은 기업은 수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강밴드 같은 경우에는 LNG 파이프라인의 필수 부품을 공급하는데요. 2024년에 북미 LNG 프로젝트 수주가 대폭 증가했는데 특히 미국 최대 규모의 LNG 수출 터미널인 CP LNG 프로젝트에 피팅을 공급하고 있으며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가 만약 진행되면 그러한 수주도 기대가 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S&T 에너지는 최근에 이제 또 기술적으로 좀 과열된 구간이 나왔죠. 이런 종목들은 약간 61선을 닿을 때나 좀 추세가 지지 부근에 왔을 때 우리가 좀 체크를 하면 괜찮겠고요. 기업적 호재로 인해서 이렇게 상승한 거기 때문에 실적을 기반에 상승한 거라 뭐 여기서 금방 떨어진다든지 뭐 그럴 역량은 좀 적어 보이고요. 다만 우리가 만약에 신규 진입한다면 좀 추세 지지 부근대에서 보면 좋겠다는 말씀. 그 다음에 성광밴드란 기업은 최근에 이렇게 추세가 상승이 나오고 좀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얘도 이제 좀 추세적으로 좀 우상향이 계속 나오고 있는 기업인데요. 월봉으로 보시면 이렇게 상단에 저항대가 이제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저항을 이제 이 시대적 흐름에 뚫을지 말지 우리가 좀 체크를 할 수 있는 시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현재는 25,000의 지지와 그 다음에 3만원대 저항에 이제 공방이 있는데 갈롬이라면 요거를 좀 덜 깨고 약간 이렇게 추세적으로 움직이다가 이렇게 우상향이 나와주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SK이노베이션입니다. SK이노베이션도 최근에 살살 이렇게 좀 오르고 있는데요. 근데 얘는 이제 좀 장기적인 추세를 좀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단에 보시면은 120주선의 저항이 좀 뚜렷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추세가 살살 올라오고 있지만 이 저항이 장기적으로 영향을 끼친 만큼 이 저항을 돌파할 때 좀 더 이런 시대 흐름이 진행되고 있구나라고 우리가 신뢰를 가질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포스코 인터내셔널.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최근에 이렇게 또 추가적인 좀 상승이 나왔죠. 그래서 월봉에서 보시면은 뭐 이런 라인대들 좀 저항이 좀 존재하고 있는데요. 이번 달에 계속 저항이 되었던 25일선을 재돌파하는 것을 3월 말에 종가까지 유지가 된다면 매수세의 힘이 강하다고 우리가 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올라갈 때는 21선을 좀 잘 안 깨고 주요하게 올라갑니다. 최근에 이제 반등이 나왔지만 얘가 21선을 좀 안 깨고 가는 게 추세적으로 의미가 있고요. 만약 21선 깨버릴 경우에는 이런 흐름들이 다시 연출이 될 수 있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업적인 배경, 시대적인 배경을 알더라도 트레이딩 타이밍을 어떻게 잡냐에 따라서 우리가 수익이 될 수도 있고 손실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적인 요인도 우리가 잘 점검하시고요. 방금 말씀드렸던 기술적인 요인도 잘 체크해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